일타시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적으로 못 막나요? 왜 이 오염수와 관련돼서는 법적인 조치가 어려운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서 공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쓰나미 사태가 오면서 발생이 됐던 사안이죠.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 사이에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도 한번 대대적으로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외교관계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었죠. 2023년이 돼서 한일 관계가 뭔가 회복되려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불쑥 왜 그 타이밍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방류 시점이 겹쳐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내법도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생경해야 하시는 국제법적인 내용이 좀 있고요. 조문을 어떻게 찾아봐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법전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제재가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규범들을 모아서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민법, 형법처럼 저희가 법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그러면 어떤 규정을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야 관련된 내용을 내가 찾아보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해드릴게요. 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바로 방사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본에서 이 오염수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지켰는지가 한 가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관할을 하는 IAEA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일본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오염수를 그동안 관리를 해왔는지 한번 따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우리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오염수가 방류가 돼가지고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국제적인 기준의 건강, 신체와 관련된 이 기준 위배가 있는지 국제기구, 유엔기구 중에 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이 어디입니까? WHO죠.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WHO 규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염수를 어디다가 방류를 하게 되죠?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이 바다를 관할하는 이런 법령이 있을 건데요. 해양법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약을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을 때 국제법적으로 뭔가를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범주를 좀 만드셔가지고 각각에 대응하는 협약과 조약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방금 제가 3가지 내용의 국제법적인 조약이나 협약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사능을 관리하는 IAEA 관련 조항, 그 다음에 건강을 관리하는 WHO 관련된 협약, 그 다음에 바닷물과 관련된 그 관리를 하는 해양법 협약, 이 3가지인데요. 3가지 다 공통적인 하나의 내용이 중복이 돼서 발견이 됩니다. 과학기술적인 측정과 평가로서 그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왜 지지부진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저도 과학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살펴보니까 지금 당장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중수소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살펴보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 거는 10만 분의 1도 안 된다. 10만 톤을 방류했을 때 하나의 단위의
오염된 물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급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삼중수소 이외에 또 다른 뭔가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된 측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과학기술적인 논의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시원하게 이 방안으로 가서 한번 조치를 해서 방류를 못하게 한번 막아보자라는 말이 언론이고 어디서 지금 시원하게 못 나오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조치로서 방류를 막아야 됩니다.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이런 조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제법적으로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과연 존재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 우리 태평양권을 관할을 하는 해양법 재판소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해양법 재판소에서는 이 권역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태평양 이 제도권에 있는 15개의 나라들이 PIF라고 해서 어떤 국가군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과연 일본에 대해서 공통된 내용으로 방류를 막아달라고 하는 우리 잠정 조치를 여러 번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PIF에 있는 15개국 나라들 중에 상당 부분 수의 나라를 본인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이웃 나라들이 일본에 똑같은 항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 그렇게 뚜렷하게 언론화되지 않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 가지,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 지지 표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잠정 조치를 그럼 지금 빨리 서둘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이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여러 가지 좀 관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재판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이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제법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ICJ, 국제사법재판소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해양법 재판소도 있고요. 몇 가지 재판소가 더 있습니다. 잠정 조치를 해도 일본과 잠정 조치를 신청한 나라가 같은 재판소를 특정을 해가지고 이 재판소로 가겠다라는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지 해당 재판소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심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 한번 회부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회부가 된다고 하면은 과연 잠정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냐?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삼중수소 이외에 다른 치명적인 물질에 대한 지금 분석과 평가가 끝나지가 않아서 그 부분만 가지고 잠정 조치를 섣부르게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당할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만약 이런 잠정 조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방류수 실제로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2015년도에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직 10년도 안 지난 사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2011년 쓰나미 사건으로 방사능과 관련된 그 근거로서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 저희가 일본 정부라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입 금지 해놓고 2023년도에는 오염수 방류 놔두지 않았냐? 너희들도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비로소 인지했기 때문에 2015년도의 행동과 2023년도의 행동이 모순되게 바뀐 거 아니냐? 한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신중하고 아직 뭔가 뚜렷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뭔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법 어렵고 난해하고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요. 국내법과 비슷한 조치들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과학기술적인 측면 빨리 보완을 해서 국민들에게 차라리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